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감염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있으면 치명적이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그 말라리아로부터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과학 칼럼니스트 이덕신입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서남아시아 쪽이라든가 뭐 숲이 많은 곳,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가는 분들, 창궐 지역에 가는 분들은 약을 좀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라리아는 기본적으로 원충입니다.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충이 들어오게 되면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적혈구 내부에서 살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뽕 하고 터트리면서 자신 원충들을 또 이렇게 퍼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사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감염되게 되면은 사실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무서운 병인 거죠.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병이고, 지금도 해마다 너무나 많은 사망자, 그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그 병이기 때문에 꼭 박멸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혹시 WHO 홈페이지 같은 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뿐만 아니라 항상 말라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모기가 피를 빠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타액을 주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충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과학적으로 볼 때는 흥미롭기도 하고 뭔가 묘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유전병이에요. 겸형, 다시 뭐라 해서 이제 난 모양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적혈구 모양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약간 도넛 모양으로 그리게 되죠. 속이 뽕 뚫린 거 말고 속이 움푹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적혈구를 그리지 않습니까? 겸형, 난 모양 적혈구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하나의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좀 지지를 못하게 되고 구조가 무너져서 난 모양으로 탁 쪼그라들어 있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자료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어떤 난 모양의 적혈구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유전병인데 공동우성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즉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받을 수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고 다른 한쪽으로부터 그걸 받았다. 그럼 양쪽 다 겸형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피가 잘 굳습니다. 이게 빡빡하게 이제 껴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혈관이라든가 혈관을 막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사망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인자의 경우,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유전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한쪽은 건강한 정상 유전자를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럼 이런 분들의 피는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상적인 적혈구도 있고 남 모양 적혈구도 동시에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생존에는 크게 불리함은 없습니다. 불편은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다른 질병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생존에 치명적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적혈구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감염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남 모양 적혈구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라리아는 절대 걸리지 않지만 생존 자체가 좀 불리하죠. 이걸 보인자의 경우, 생존에서도 조금 불편한데 오히려 말라리아에 심각하게 걸리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의 진화의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겸형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는 도태돼서 사라졌어야 돼요. 왜냐면 생존에 불리하기만 하지 유리한 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 때문에 겸형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이 유전자가 있으면 치명적이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그 말라리아로부터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빈혈증의 그 겸형적혈구 빈혈증 그 유전자의 빈도가 유전자 풀 안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환경에서는 불리한 유전자가 이 환경에서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환경에서는 그 유전자가 생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일종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방약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곳에 가실 분들, 먼저 이제 보건소에 한번 가면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을 좀 이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꼭 한번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2015년에 노벨상을 받은 투유유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르테미신인이라고 하는 개똥쑥으로부터 추출한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남부 쪽, 베트남 쪽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거기 말라리아 때문에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라, 비밀리에 그 중국의 과학자들한테 연구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고문서를 보다 보니까 개똥 속에 있는 걸 이용해서 뭔가 하면 그 당시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무언가에 대항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서의 내용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실제로 추출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말라리아 원충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게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니고 있는 말라리아 예방약 말고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한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근데 해결된 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수단을 손에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의학, 중의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있는 것들이 가치를 이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므로 뭐 사상체질부터 시작해서 동의보감이라든가 뭐 중의학이다가 한의학이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는 것보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겠죠. 이분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저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에 여러분이 이제 모기약, 모기 기피제를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허브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천연 성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또 하나는 날개짓소리, 사람은 못 듣지만 목은 듣는다라고 하는 초음파 성분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모기들이 싫어하는 그런 소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날개짓소리랑 좀 공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때 이거는 모기 날개소리인데 이건 되게 싫어해,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트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기가 뭘 가지고 사람을 추적을 하느냐, 이산화탄소 농도와 열을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됩니다. 저기선 추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실제로 모기들이 바보같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일단 포충망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 안에 모기를 가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페로몬을 이용한다고 하는 성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함부로 효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 소리 내게 하는 거 효과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도 보시면 되냐면요, 모기가 많이 들어있는 모기장에다가 그런 소리 나는 것들을 우리가 초음파라든가 휴대폰으로 진동을 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꽂아놓고 근처에 가면요, 모기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모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모기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모기에 반응하는지 모르고, 만약에 미국에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한국의 모기랑은 또 뭐 아디다스 모기에, 그 진모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모기 기피 성분이 들어있는 밴드라든가 시계처럼 생긴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외선이라든가 모기가 좋아하는 빛을 내서 모이게 해서 전기 충격으로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효과는 있습니다. 야외에서 좀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그 소리가 커서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기피제입니다. 모기 기피제, 기피 성분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천연 성분, 뭐 천연 계피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걸 썼더니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뭐 하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트로넬라 이런 허브들을 사용하거나 계피를 사용한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 있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 실험들을 한 걸 보면, 심지어 계피가 계피물을 먹으면 덜 물린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기한테 안 물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겁니다. 저한테 올 모기가 그 사람한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안 물려요, 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기피하는 성분이 기왕이면 내 몸에서 난다면, 기왕이면 이 근처에 있다면 모기들이 안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방 전체에 예를 들면 계피 향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누워 있어요. 그럼 얘 입장에, 이 모기 입장에서는요, 이미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요. 싫은 곳이에요. 이상한 냄새 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모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먹음직스러운 피의 혈액 공급원이 저기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방 안 전체에 어떤 허브나 계피 향을 내뿜는 거는 큰 도움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의외로 어디나 있습니다. 어느 약국이나 심지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다이소, 그런 데 가셔도요, 모기 기피제 팔고 있거든요. 뒤를 보세요. 의약
의약 외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DEET 성분이랑 이카리딘 성분이 크게 두 가지 성분을 지금 모기 기피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고 있어요. 과거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취소해버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다른 성분들. 왜 그랬을까요? 모기 기피 능력이 객관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90% 이상 모기가 기피를 해야 되는데 기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과대 광고에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연 성분도요 아주 강하게 추출하면 피부에 알러지도 일으킬 수 있고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향기도 천연 성분을 너무 농축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테트로도톡신이나 보톡스 다 천연 성분이에요. 천연 성분을 농축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이고 좀 안 좋아할 수는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안정성 문제라든가 실제 모기 기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허가가 됐었는데 취소하고 지금은 모기 기피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되고 있는 세 개가 있는데 보통 팔고 있는 게 DEET와 이카리딘 성분인데 한번 가서 약국에서 뒤를 한번 보시고 몇 퍼센트 그리고 거기 디렉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몇 살 이상일 때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의류에 닿으면 의류를 녹일 수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몇 시간 정도 도움이 된다. 기가 막힙니다. 실험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흥미로운데요. 여기다가 모기 기피 성분 시판되고 있는 비싸지도 않아요. 그걸 바르고 뿌리고 모기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들어있는 모기장 안에다가 팔을 집어넣습니다. 빠리도 안 앉습니다. 한 마리 정도 앉았다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 싫어서 여기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싫어서 이 느낌이 싫어서 이 수많은 모기들이 한 마리도 안 뭅니다. 그거 보면 계피를 뿌리고 한번 해보시거나 계피를 드시고 한번 해보시거나 다른 성분을 해보게 되면 그 정도 기피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근데 디렉션을 보시고 뒤에 어떻게 해라 몇 살 이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몇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뿌리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보고 믿으시면 돼요. 의약 외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모기에 물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물리면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꼭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도움이 됩니다. 좀 흥미로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효과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뜨겁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잘못된 이야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히루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사실 논문을 찾아보면 너무 안정해요. pH가 한 2부터 한 13까지 12까지 안정적으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와 이렇게 산에 안정적일 수가 있을까? 심지어 온도에 안정적이어서요 95도C 정도 되는 아주 뜨겁죠. 펄펄 끓는 물 정도 되는 온도에까지도 안정합니다. 그럼 이거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온도를 주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뜨겁다 뜨거워라고 느낄 정도 40도 후반에서 50도 초반 물론 그러니까 화상이 입습니다. 그렇지만 타지는 않는 수준이에요. 아주 뜨거운 스푼을 뜨거운 물에 담궈놨다가 여기다 탁 대면 뜨겁겠죠. 근데 몇 초만 있어도 간지러움이 사라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히루딘은 있어요. 근데 왜 사라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상이 있어요. 그럼 그건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19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간지러움이 생기는데 벌에 쏘였거나 거머리가 있거나 혹은 이제 모기에 물려서 분명히 간지럽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이 히루딘을 불활성화시킬 수는 없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뜨거운 종이컵에다 뜨거운 물을 넣고서 뜨거운 물을 뿌리면 화상 입으니까 종이컵 밖에다 이렇게 대면 뜨거운데 이렇게 몇 초만 있어 안 간지러운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세포의 어떤 이온 채널을 열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 신경의 세포를 불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지한 연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온 채널을 열고 뜨겁게 만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반대로 그런 감각들을 마비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역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면 주사 맞을 때 짝짝짝 탁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주사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더 아픕니다. 그런 식으로 간지러움의 역치 어떤 그런 신경의 역치를 높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또 따뜻하게 하면서 뭐도 가능할 거냐면 혈관을 팽창하게 하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런 히스타민 성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니 히루딘이 퍼지면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농도의 문제예요.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자극이 좀 덜해질 수가 있겠죠. 확실한 건 좀 뜨겁게 만드는 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팔고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다 채널을 위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뭔지 제품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금방 뜨거워져요. 한 51도 정도로 만드나 봐요. 펜 끝부분을 목에 물린 데다 딱 대는 겁니다. 뜨겁죠? 뜨거운데 한 2, 3초 정도만 참아주면 가려움이 가시는 겁니다. 평이 좋아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지럽게 만드는 히루진 성분을 파괴하는 건 불가능하다. 온도가 95도까지 버틴다. 그런데 50도 정도 되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근데 그거를 대게 되면 몇 초 만에 가려움이 분명히 사라지긴 하더라. 일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또 가려워집니까? 그럼 또 하면 되겠죠. 긁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긁게 되면 사실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상처가 난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굳이 상처 안 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균이 들어가게 되면 조용히 예쁘게 사라질 수 있는 그 부분이 까맣게 뭐 색소 침착도 있게 되고 조직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부어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가장 안정적인 건 뭐 얼음을 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얼음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뜨겁게 살짝 해주는 것은 경험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